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축구 전술사와 현대 축구 전술사를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전술이 있습니다. 바로 토탈풋볼이죠.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바로 토탈풋볼의 탄생과 전성기, 그리고 쇠퇴입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탈풋볼 이전의 시대인 60년대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펠레가 활약하고 그런 펠레를 막기 위해 탄생한 카테나치오라는 전술이 주름잡던 시대였습니다. 펠레를 앞세운 브라질과 산투스, 그리고 카테나치오를 앞세운 이탈리아와 인테르, AC 밀란은 여러 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일궈내며 시대를 양분하였죠. 물론 펠레와 카테나치오 가운데 진정한 시대의 지배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펠레가 이끄는 브라질이 1970년 월드컵에서 카테나치오 이탈리아를 꺾고 우승했기에 펠레의 브라질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기는 펠레와 카테나치오 모두 마지막 불꽃을 태운 시기였고 시대는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대의 변혁이 이뤄지는 가운데 아약스의 감독을 맡고 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리누스 미엘스 감독입니다. 리누스 미엘스 감독은 아약스 감독직에 부임한 초기에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4-2-4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4-2-4 포메이션은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역할이 철저한 분업제였기 때문에 4명의 공격수가 수비에 가담하는 일이 적었기에 수비에 대한 부담은 남은 6명에 몰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알프 램지와 빅토르 마셀로프 같은 감독들이 고심하였고 리누스 미엘스 감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고심을 거듭하던 리누스 미엘스 감독은 해결책으로 토탈풋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죠. 미엘스 감독은 공격 시에는 대다수의 선수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 올라가고 수비 시에는 대다수의 선수들이 수비를 하기 위해 내려오며 수적 우위를 확보하여 경기를 풀어나간다는 토탈풋볼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는 요한 크루이프의 등장과 함께 현실로 실현되었죠. 그렇게 크루이프를 중심으로 아약스를 구성한 미엘스 감독은 1970년까지 에레디비지에서 4번의 우승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이 시기 토탈풋볼은 싹을 틔웠을지언정 꽃을 피워내진 못했습니다. 이 즈음에 토탈풋볼 아약스는 68-69 시즌 카테나치오 AC밀란과 유러피언컵 결승에서 마주하였는데 이 경기에서 아약스는 AC밀란에게 4-1로 패배하고 준우승에 그칩니다. 포메이션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당시 아약스는 토탈풋볼의 개념을 세우긴 하였으나 아직 4-2-4 시스템에서 벗어나진 못한 상태였죠. 더군다나 1970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예선전에서 크루이프는 네덜란드의 주전으로 자리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와 폴란드에 밀려 예선 3위에 그치며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데 실패했죠. 그러나 이 2번의 실패를 계기로 미엘스 감독과 크루이프는 토탈풋볼을 완성하게 됩니다. 미엘스 감독은 유러피언컵 준우승과 네덜란드의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이후 4-2-4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4-3-3 시스템으로 선회하였고 이는 주요하였습니다. 4-2-4 시스템을 사용할 때와 달리 4-3-3 시스템은 수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보다 쉬워졌고 미드진과 공격진 간의 간격도 좁혀짐에 따라 패싱 게임을 하기 쉬워지면서 지공에 능해질 수 있었는데 이 시스템에 토탈풋볼의 개념을 적용하자 미엘스와 크루이프의 아약스는 더 쉽게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지공을 통한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체력적인 우위까지 점할 수 있었죠. 거기에 미엘스 감독은 선수들이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라인을 조절함으로써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건 역시 상대팀이 공간을 파고드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서 수비적으로 더욱 탄탄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게 만들었죠. 미엘스와 크루이프의 아약스는 페예노르트의 리그 우승을 한번 내어준 탓에 네덜란드 최초의 유러피언컵 우승팀이라는 타이틀을 페예노르트가 차지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나 70-71 시즌 파나티나이코스를 상대로 유러피언컵 결승에서 승리를 차지함으로써 토탈풋볼의 전성기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후 미엘스 감독은 아약스를 떠나 바르셀로나에 부임하였지만 요한 크루이프를 중심으로 아약스는 카테나치오의 대표주자인 인테르를 격파하고 나아가 유벤투스까지 꺾으며 유러피언컵 3연패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인테르를 꺾고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한 것은 시대를 지배하던 카테나치오라는 전술의 몰락과 토탈풋볼의 대두를 알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인테르는 카테나치오를 구사하던 주축 선수들이 모두 노쇠하여 전력이 많이 약화되고 자국리그에서도 5위까지 추락할 정도로 과거의 명성에 비하면 많이 약해진 팀이었다지만 그럼에도 카테나치오의 대표주자였던 인테르를 누른 것도 모자라 트래블까지 달성했다는 점에서 아약스는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았죠.
이후 1974년 월드컵에서 요한 크루이프는 은사인 미엘스 감독과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서 제외하여 토탈풋볼을 앞세워 네덜란드를 월드컵 결승까지 이끌었고, 여기서 베켄바우어와 게르트 밀러 등이 이끄는 서독에게 한 끗 차이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이 대회를 계기로 토탈풋볼이라는 전술 트렌드는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토탈풋볼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크루이프는 발롱도르 3회 수상과 월드컵 골든볼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죠. 그러나 완벽한 전술은 없듯이 토탈풋볼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토탈풋볼은 압박과 지공을 추구하였는데, 당시 토탈풋볼의 압박은 팀의 조직력이 뛰어나지 않은 이상 오프사이드 트랩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 공간을 내주는 문제를 노출하였습니다. 또한 지공을 할 때에는 상대팀이 작정하고 눌러앉을 경우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당시 아약스의 경우는 요한 크루이프 이외에 요한 네스켄스, 시아크 스바르트, 리드 크롤, 피트 케이제르, 빔 슈르비르, 요니랩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조직력도 완벽에 가까웠기에 토탈풋볼을 무리 없이 구현하였지만, 그런 아약스가 구현한 토탈풋볼의 파격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아 이를 다시금 재현하고자 했던 타팀들은 상기한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실패를 맛보게 되었고, 이는 토탈풋볼의 쇠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탈풋볼의 약점을 공략하고 나온 것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 이후의 시대를 지배했던 리버풀을 비롯한 잉글랜드 팀들의 전술 킥앤러쉬입니다. 물론 토탈풋볼이 제시한 압박과 점유라는 전술 개념을 일부 수용하였기 때문에 토탈풋볼에게 되려 탈탈 털렸던 1970년대 이전의 킥앤러쉬와는 차이가 존재했죠. 어찌되었건 토탈풋볼 시스템이 내세운 수비 전술인 압박을 활용하는 팀을 상대로 볼을 돌리면서 점유율을 높여 체력 소모를 유도한 뒤 압박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빈 공간을 속공으로 공략했던 리버풀을 비롯한 잉글랜드 팀들의 새로이 개조된 킥앤러쉬 전술이 주류를 이루게 됨으로써 토탈풋볼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 축구의 뿌리가 되는 이 토탈풋볼은 훗날 아리고 사키 감독의 사키이즘이라 불리는 압박 축구와 함께 다른 형태로 부활하게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